여기는 도형은요, 좁아요. 여기다 그냥 그리면 좁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늘릴 거예요. 1, 2, 3 있잖아요. 여기 1, 2, 3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갖다 댄 다음에 이런 모양일 때 드래그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3 밑에서요. 여기에서 살짝만 내리게 아주 살짝만. 너무 많이 내리면 한꺼번에 3개가 다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늘려서 여기 이제 도형이 들어가게끔 할 거예요. 자, 도형은 삽입 탭에 블럭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돼요. 삽입 탭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이 도형. 여기에서 어떤 도형이냐면 얘가 얘예요. 이거. 전혀 얘처럼 안 생겼잖아요. 얘입니다. 순서도에 요거 화면 표시 클릭하고 위치를 좀 잘 보세요. 어디다 그렸냐면 B부터 G 중간까지예요. 그리고 위아래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시면 되겠죠. B의 시작 지점, 교차 얘를 여기 요 정도에서 드래그를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G의 중간까지. 자, 이렇게요. 중간까지. 근데 위아래를 살짝 띄워서 저처럼 이렇게 손을 딱 놓으시면 도형이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글씨 먼저 쓰시지요. 밀치트. 응, 순서도 맨 밑에 거, 맨 끝에 거요. 화면 표시. 그 다음에 글씨부터 쓰시고. 자, 이 도형은요, 두 번째 조건에 보시면 제목 도형은 순서도 화면 표시 알려주죠. 누구라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래서 그림자도 넣으라는 소리고요.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굵고름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하랍니다. 이 상태에서 갑니다. 글꼴을. 자, 홈에 가서 글꼴은 뭐로?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24. 없으면요. 혹시나 여기 없으면 쓰고 엔터예요. 24. 그 다음에 검정. 입니다. 검정. 이거. 굴림의 24의 검정.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도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선택이 돼 있던지 아니면 이 글자를 쫙 블럭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굴림의 24. 그리고 안 바뀌는 거는 도형을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실선으로 하신 다음에 아니면 글자만 블럭 잡든가 하셔야 되고 글자는 검정.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색은 노란색이래요. 반드시 노랑이라고 떠야 돼요. 걔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게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가 세로 가운데예요. 그 다음 얘가 가로 가운데예요. 이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고 났는데 얘가 두 줄이 된다. 글자가 잘린다. 저도 잘렸어요, 현황.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요. 도형 갖고 늘리면 안 되고요. 밑에 얘네들을 늘려주면 돼요. 여기가 조금씩만 늘려보세요. 그러면 도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글씨가 보여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늘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형이 이렇게 되고요. 자, 얘가 그림자가 있습니다.
안 되시는 건 좀 이따 봐드릴게요. 일단 여기 따라 해보시고요. 자, 그림자는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서식이라는 애가 있고요. 서식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든 게 뭐예요? 도형이잖아요. 도형의 스타일 그룹에서 여기에서 도형의 효과를 넣는데 걔가 그림자이다. 어떤 그림자냐? 오프셋 오른쪽이다. 얘거든요. 갖다 대면 오프셋 오른쪽.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요. 응? 서식이요? 도형을 선택 안 하셔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코드에 보면 여기 클릭해 보세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H14셀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다 뭐를 표시하라고 했냐면 문제에 보면 B5부터 B12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을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걸로 표시를 해라라는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요. 이 셀에는 내가 요런 데이터만 집어넣겠다라고 딱 값을 제한하는 거예요. 난 요 애들만 여기다 입력할 거야.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자, 여기 보면 데이터라고 있죠.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애가 있어요. 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찾으셨죠? 이 글자를 그냥 딱 클릭을 하세요. 버튼 요거 누르시지 마시고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한 대상은 어디를 할 거냐 지금 현재는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목록 자, 목록 누르시고 항상 이 모양으로만 나와요. 아이티는 목록 그러면 그 목록은 어떤 거냐 원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B5셀부터 B12셀까지를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겠죠? 이런 모양일 때 드래그 하셔야 돼요. 셀 포인터 모양이 이런 모양일 때 드래그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잡히게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보셨죠? 목록 원본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화살표가 생겨요. 내림 단추가 생겨요. 딱 누르면 아까 그 목록이 쫙 떠요. 그럼 여기서 얘를 클릭한 거예요. 직접 쓴 게 아니라. 얘가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요. 이름 정의라는 거를 해볼게요. 지금 조건에 7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D5부터 D12까지 영역에 분류로 이름 정의를 하라라고 있거든요. 얘를 보면 D5부터 D1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잡아보시면 이름 상자라는 곳에 이렇게 시작 셀 주소가 보여요. 여기가 이름 상자인데 이름 정의는 간단해요.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파랗게 바뀌죠. 이때 정의하라는 이름 분류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엔터까지 치셔야 돼요.
블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류 엔터 클릭해서 분류 쓰시고 엔터 그러면 이름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은 나중에 함수 같은 걸 풀 때 사용이 됩니다. 이름 정의 D 지금 일곱 번째 동그라미 3-185페이지에 예,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 애. 그래서 여기를 이름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에 보면은 25부터 22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얘네가 지금 판매 수량인데 이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고 되어 있냐면 박스라고 붙이래요. 이 얘들 다 한꺼번에. 자, 이 상태 블럭 잡은 상태에서 셀 서식을 불러오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면 셀 서식이 떠요. 아니면 나 외우기 싫어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도 셀 서식이 뜨고요. 여기거. 아니면 또 어떤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누르셔도 셀 서식이 떠요. 이렇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자 우리잖아요. 우리가 지정한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애들은 클릭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 여기 뒤에다가 박스라고 붙여야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은 표시되게 하려면 사용하는 애가 자, 숫자를 대변해주는 애, 샵, 컴마, 샵, 0. 자, 컴마 넣는 이유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차트에서 이게 0으로 표시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또 써주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 박스죠. 박스 쓰시면 돼요. 박스는 한글로 박스 이게 한글이잖아요. 문자잖아요. 문자는 원칙적으로는 앞뒤에 큰 따옴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안 해도 셀 서식이 알아서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문자는 앞뒤에 큰 따옴표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쓰셨으면 이건 외우세요. 샵, 컴마, 샵, 0. 꼭 외우세요. 뒤에 뭐 원을 붙여라, 개를 붙여라, 명을 붙여라, 박스를 붙여라. 요거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대변해 주는 애. 자, 박스 쓰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애들은 샵, 컴마, 샵 0에 의해서 쉼표가 붙으면서 숫자가 표시되고 있고요. 뒤에 박스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아까 그 문자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다 오른쪽 정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정렬은 플럭 잡고 오른쪽 정렬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먼저 글씨 먼저 써볼게요. 확인. 그리고
MD, 그리고 옆에다가 팀장, 옆에다가 본부장.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확인은 지금 보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두 개가.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병합을 할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자, 요거는 글자가 세로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홈에 가보시면 글자가 요거요. 세로로 써져 있죠. 그래서 세로 쓰기 누르시면 세로 쓰기요.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렇게 세워져요. 얘처럼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너무 넓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가서 줄여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네는 옆에 있는 애들은 여기가 너무 좁죠. 위아래가.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가서 요 부분요. 얘를 여기까지 그 다음 행까지 이렇게 넓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넓혀지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테두리를 넣을 거예요.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네를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럭 잡은 상태에서 여기 복사해 보면 화살표 있죠. 내림 단추. 눌러보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이걸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 홈 탭에 복사의 내림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그럼 확인 누르세요. 아무것도 만질 필요 없이 그냥 확인. 그럼 이제 복사가 된 겁니다. 붙여놓을 곳이 H1셀이거든요. H2셀에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자, 이 그림을 딱 누르시면 또는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크기를 조절점,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얘가 조절점인데, 요렇게 갖다 대면 이런 모양일 때, 드래그해서 여기 J열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아래는 여기다 살짝 더 내려주고, 여기 위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위도 살짝 내려서 그림처럼, 그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갖다 놓으셨으면, 얘는 필요가 없어서 지워야 되거든요. 자, 요거 지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위에서 열머리글에서 쫙 드래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그럼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본이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 지금 밑에 있는 애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지울 때는 얘는 어떻게 지워야 돼요? 방금 얘는 원본은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로 눌렀어요. 하지만 얘는 그렇게 안 지워져요. 얘는 어떻게 지워요? 딜리트로 지우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일작업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이렇게 오른쪽 정렬, 문자는 자동으로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얘 누르고 가운데 정렬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맞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1작업에 이것까지를 하시는데 오타나 이런 거 있으면 뒷 문제 풀 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일 작업은 이 입력을 하실 때도 좀 주의를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